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이야기,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분명히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진 적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막상 입을 열면 뭔가 어긋납니다.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예쁘게 할까 싶은 사람이 주변에 한 명쯤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두고두고 후회한 기억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을 얻는 것도 잃는 것도 결국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걸. 구독과 좋아요는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 분들의 선택입니다. 이 말이 와닿는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말재주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에 마음이 담긴 사람. 말을 잘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것, 재치 있게 웃기는 것, 논리 정연하게 설득하는 것. 물론 그런 능력도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시간이 쌓이면서 알게 됩니다. 결국 내 곁에 오래 남는 사람은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회의에서 가장 번지르르하게 말한 사람보다 한마디를 해도 진심이 담긴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모임에서 가장 재미있게 이야기한 사람보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이 더 고맙습니다. 위로의 말을 길게 늘어놓은 사람보다 짧지만 정확하게 공감해준 사람이 더 위로가 됩니다. 말재주는 타고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말에 마음을 담는 것은 연습으로 됩니다. 오늘 그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감한다고 먼저 말하세요. 자기 반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직장에서 회의 중에 한 동료가 의견을 냈습니다. 솔직히 그 의견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현실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 이후로 그 동료가 회의에서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던 사람이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의견을 너무 쉽게 잘라버렸다는 것을.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그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먼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방향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공감한다는 말 한마디는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 느낌이 생기는 순간 마음이 열립니다. 그 열린 마음에서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감은 동의가 아닙니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해입니다. 동의할 수 없어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해를 먼저 표현하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고맙다 말고 덕분이라고 말하세요. 자기 반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랜 친구가 내가 힘든 시기에 여러 번 곁에 있어줬습니다. 시간을 내줬고 들어줬고 같이 있어줬습니다. 그때 나는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와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내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 그 말을 들은 친구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고마워라고 했을 때와는 다른 무언가가 그 눈에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덕분이라는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맙다는 내 감정의 표현입니다. 덕분이라는 당신이 그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인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이 덕분입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무언가를 도와줬을 때 고마워 대신 당신 덕분에 내가 한결 수월했어라고 말해보세요. 자녀가 집안일을 도왔을 때 잘했어 대신 내 덕분에 엄마 아빠가 정말 편했어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세 번째,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찔리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생각이 너무 말하고 싶어서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어차피 무슨 말 할지 알잖아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순간 상대방이 느끼는 건 이겁니다. 내 말이 중요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말을 끊는 것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내 이야기보다 덜 중요하다고.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은 사람은 점점 말을 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중요한 이야기는 나에게 하지 않게 됩니다. 연습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가 말할 때 내 머릿속에 반론이나 의견이 떠올라도 그 생각을 잠깐 옆에 두는 겁니다. 상대의 말이 완전히 끝난 후 3초를 더 기다립니다. 그 3초 안에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말을 시작합니다. 이 습관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네 번째,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세요. 살면서 가장 어려운 말 중 하나가 모르겠습니다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면 부족해 보일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물쩍 넘기게 됩니다. 뭔가를 아는 척합니다.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그게 더 안 좋습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다가 나중에 들키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는데 확인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신뢰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모르는 걸 안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아는 거라고 했을 때는 진짜 아는 거겠구나. 모르겠다는 말,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말, 좀 더 생각해보고 말하겠다는 말. 이것들이 약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신뢰를 쌓는 말입니다. 세련된 사람들은 이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짧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자기 반성의 예를 들어볼게요. 가족 모임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 내 의견을 말했습니다. 말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이것도 설명해야 하고 저것도 설명해야 하고 결국 말이 5분이 넘어갔습니다. 말을 마쳤는데 가족들의 반응이 어정쩡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흐릿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내가 하고 싶었던 핵심은 딱 2문장이었습니다. 그 2문장을 위해 5분을 쓴 겁니다. 말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어서입니다. 오해받을까봐 미리 다 설명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이 길어질수록 핵심이 흐려집니다. 상대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더 이해받기 어려워집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머릿속에서 정리합니다.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만 말합니다. 짧게 말한다는 게 단답으로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짧게 할 수 있는 말을 굳이 길게 느리지 말라는 겁니다. 핵심이 선명한 말이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도 오래 기억됩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세요. 이게 가장 자기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중심으로 합니다. 오늘 내가 겪은 일, 내가 느낀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상대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오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 나는 내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집 이야기, 일 이야기, 가족 이야기. 친구는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 요즘 어떻게 사는지 내가 거의 물어보지 않았네. 친구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대화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그 친구를 사용한 거였습니다. 입만 열면 사람들이 집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한 후에는 나도 모르게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7번째, 상대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를 줍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에서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는 다들 겪는 거야. 별거 아니야. 생각보다 쉬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고민을 이 사람에게 말하지 말걸 싶어집니다. 다음번에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고민에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내 기준에서 작아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밤잠을 설칠 만큼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고민을 말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열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 이것들도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마음속에서 고마워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8번째, 말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하지 마세요. 이 규칙 하나만 지켜도 삶에서 후회할 일이 절반은 줄어들 겁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말까 고민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해도 될지 말지 고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말이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직감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이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지금 말하는 게 솔직한 거니까 라며 그 직감을 무시합니다. 살면서 말하지 않아서 후회한 경험보다 말해버려서 후회한 경험이 더 많지 않으신가요? 특히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내뱉은 말들, 화가 났을 때 한 말들, 그 말들이 관계에 얼마나 오래 남는지를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이나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하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오래갑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말이 기억납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뱉은 말이 상대방 가슴에 그렇게 오래 남아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고민된다면 오늘은 침묵하세요. 생각이 정리되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9번째,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세요. 뒷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없으니 말하기 쉽습니다. 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계속하게 됩니다. 그 순간은 뭔가 시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한 말이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그 관계의 신뢰가 무너지는 느낌. 내가 누군가의 뒷담화를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 없는 자리에서도 저렇게 말하겠구나. 뒷담화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없는 자리에서의 칭찬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깊어집니다. 칭찬에는 발이 달려있고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내가 내보내는 말이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퍼져나가는지를 생각한다면 없는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지가 달라집니다. 10번째, 말보다 먼저 듣는 사람이 되세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듣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말합니다. 회의에서 제일 먼저 자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그 의견들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 가장 오래 기억됩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고 진짜 듣는 것. 들으면서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당신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경청은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태도. 그 태도가 말보다 먼저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가진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말은 인격이고 삶의 품격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말재주는 타고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말의 품격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매일의 선택으로, 매 순간의 연습으로, 공감한다고 먼저 말하는 것, 고맙다 말고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핵심만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생각하는 것, 고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고민될 때는 침묵하는 것, 없는 자리에서 칭찬하는 것, 말보다 먼저 듣는 것. 이 10가지 중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하나가 더 익숙해지면 또 하나를 더해 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쌓이면 어느 순간 내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나를 통해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관계가 삶을 만듭니다. 얻은 인생은 말재주보다 말의 온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얻은 인생이 앞으로도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결국 곁에 사람이 남습니다. 오늘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